네, 온오프로 송출되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코이카의 송진호 상임이사님의 열정어린 발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그 화두를 가지고 우리 사회경제기업은 물론 이 공공기관들이 함께 사회적 가치 경영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하는 내용을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 이 그림은 그 스페인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이름이 좀 거창합니다. 죽음의 승리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14세기에 이제 패스트가 들끓어서 3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을 때 당시를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런 세계적인 역병, 팬데믹 현상이 있을 때 문명의 전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래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의 왼쪽 하단에 보면 왕이 이렇게 쓰러져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병은 신분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빈부, 부귀, 귀천에 대해서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다 다가온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계기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도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역경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의 문을 열어나갈 때 사실은 제가 모두에게 차별 없이 다가오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지만, 경제 위기도 그랬고 이번 코비드 위기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한국 시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그 내면의 힘을 보면 다름 아닌 시민사회의 힘으로부터 이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평적 민주주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인해서 남을 위한 것이 곧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시민들은 알고, 이런 국난을 맞았을 때 함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공공성을 갖춘 인프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이 자리에 계신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공공성을 갖춘 민간 부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소위 이런 콜렉티브 인프라라고 하는 저희 사회혁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잘 작동했기 때문에 현재의 난제를 뚫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송진우 이사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이런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미 작년부터 전환적 뉴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서는 우리가 혁신의 늪에 빠져서 더 이상 새로운 국가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사회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얘기가 됐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반이 되는 것이 포용과 성장 연대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런 뉴딜이어야 된다. 단순히 어떤 구조조정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탈락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정도의 시각이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함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경제 패러다임 또 사회정책의 틀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 공기업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목적을 가진 이런 사명감에 의해서 경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저는 이해관계자 모형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미 수많은 경영자들 또 경영학자들의 노력 속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태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고, 기업과 사회는 서로 간에 갈등도 있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또 달리 얘기하면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기업은 더 이상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전에 이제 스파이스라고 해서 여기 지역사회 협력사 각각의 앞자를 따서 스파이스라고 하는 이름의 모델을 국외에 유명한 학자도 제안했지만, 저희는 이제는 더 확장된 이해관계 모델로 나가야 된다. 더 이상 기업 내부에, 이를테면 과거에는 주주 단일 모형이었다면
조금 이제 확장된 것이 소위 노사라고 하는 이중 모델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들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미래를 열어나갈 수는 없다. 지금 기업은 앞서 얘기했던 그 스파이스 5 부문의 이해관계자는 물론 MBO, NPO, NGO, 사회경제 조직들, 또 정부, 가버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해서까지 함께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또 메타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인사이더뿐만 아니라 아웃사이더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 모형을 얘기했을 때는 미래 세대, 아직 우리 기관에 기업에 들어오지 못한 청년들 이런 분들까지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발전해 왔지만 그 출발은 조금 전에 코이카에서도 발전을 해 주셨지만 UN SDG 지속가능 개발이라고 하는 이념과 너무나 딱 맞습니다. 2010년 정도에 이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거 우리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했던 내용이네. 왜냐하면은 주민자치에서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주도되고 지역개발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회혁신 세력들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제 사회가치법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같은 주요 입법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계신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작년에 이미 181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기업들이 모여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선언을 냈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제 더 이상 주주 가치, 경제적 가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또 국가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사회가 선순환해 나갈 때 그리고 우리 홀로가 아니라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 또 민간 영리기업 또 우리 사회혁신 기업들이 함께 나갈 때 우리 사회는 더 지속 가능해지고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소셜 엔터프라이즈 월드 포럼 그 사전 세미나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인체국제공항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코이카가 그 월드 포럼의 9월 달에 디지털 포럼에서도 골드 스폰서로 또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집합적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 최근에 이제 경영학자들이 저도 참여를 해서 사회가치 경영의 실천 전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좀 선정을 해서 좋은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 정정을 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구해서 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사회가치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 나를 둘러, 그게 이제 굉장히 폭넓을 수도 있고 아주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자들의 니즈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핵심 성과 지표를 뽑아내고 또 그것을 더 통해서 시스템으로 정교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사회적 금융, 임팩트 투자, 뭐 벤처 캐피탈 이런 곳들까지 합심해 나가고 있고 공공부문들이 아마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평에서도 이번에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낸 2개의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앞장서 주실 때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아까 그 스파이스라는 게 사실 항신료라는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연 인센티브가 되기도 했는데요. 후추 한 톨이 그 금 한 톨과 거의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때 누볐던 이제 범선 캐러벨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산타마리아는 이런 걸 보면 사각도시 바람 순풍을 받아서 가는 것들을 그런 그림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요트 경기 같은 데도 보면요. 이 캐러밴에는 앞에는 삼각 도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순풍만 불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풍이 불 때도 이것을 잘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람이 파도가 그리고 흔히 뭐 얘기하듯이 위기 그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펼쳐진 돛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향해 주는 것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그 도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